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오늘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여야 지도부와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합니다. 무의제, 정해진 의제가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들 또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G7 주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G7 주요 정상회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생 추경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2의 IMF에 버금간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취약계층, 경제적인 약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경 문제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정치가 정상화돼야만이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민생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를 정상화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오찬 회동 여야 지도부 18일 만입니다. 예. 더구나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그런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직 내각도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았고 또 12일 만에 G7 주요 정상회의를 갔다 올 정도로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강력하게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찬 회동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야당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대화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힘에 의한 정치, 또 그리고 검찰권을 동원한 그런 정치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역시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그리고 또 본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국회의 법사위원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훈훈한 그런 속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또 야당들이 요구하는 그런 현안을 놓고 얘기할 때는 좀 다소 긴장된 그런 상황도 연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취임 18일 만에 어떻게 보면 야당과 소통 자리가 또 마련되는 건데 정해진 의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정해진 의제는 없지만 지금 주요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야당 대표와의 그런 어떤 회동이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정치인들을 자주 만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나는 것만 가지고선 이것이 소통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난제에 대해서 뭔가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라든지 또는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참여하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G7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G7 참석의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이제 설명을 하겠으나 그렇다면은 24일에 나토를 이제 방문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G7 같은 경우는 그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난 정부와의 연속성 하에 상당히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핵시설에 지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좀 짚어주셨는데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를 하면서 협상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치라는 거는 명분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마쿠나 물밑에서 서로 어떠한 주고받기가 이루어지는가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례대로 보면 예결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갔고 또 법제사법위원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이 전혀 그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은 비록 국무총리 인준이라는 것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야당으로서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그 후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사실에 입각한 제기와 함께 이것이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이 이렇게 오찬자리를 했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법이 나와야만 지켜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정말 정치가 정상화돼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상임위 배분 대치, 추경안 대치. 오늘 만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뾰족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뾰족한 실마리는 나오지 않겠지만 저는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않으면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만남 자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정치가 실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취임 선서한 첫날에 비빔밥 오찬 회동을 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이런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야당을 존중하겠다, 국회를 존중하겠다,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18일 만에 이런 여야 지도부들을 모셔서 오찬 회동을 하는 것 자체도 역시 계속해서 야당 또 국회 지도자들과 소통하겠다. 대화의 정치하겠다. 그래서 좀 과거의 대결의 정치 시대를 종식하고 상호 공존의 시대 그런 정치를 통해서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잘 알겠지만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을 파행으로 운영하고 급기야는 12.3 비상계엄으로 자멸하는 데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발목 잡기에 그런 정치는 좀 청산하고 새로운 생산적인 정치, 협조와 소통의 정치 하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달라진 정치의 정치적인 효능감을 좀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민생 추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 추경과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해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세출 세입하면은 한 30조 2천억 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민생회복 지원금이 이제 13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되면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또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6천억 원이 추가로 발행이 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내수 또 그리고 소비를 진작하는데 또 경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천억을 투입해서 부채 탕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민생과 관련해서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그래서 과거 정권의 그런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 기자들을 만나가지고선
계란말이 김치찌개하고 만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언론도 그렇고 야당 대표들도 그렇고 만나서 솔루션을 모색하고 경청하는 데까지 가야 지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 정권과의 차별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추경과 관련해서도 과연 이렇게 그 소위 추경을 통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세출을 20조 원을 늘리면 그만큼 이제 국가 빚이 늘어나는 것인데 국가 빚이 늘어나면 이것이 성장률을 견인하는데 제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 가지는 대안은 무엇인지도 또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난 정권이 이랬으니까 지금 정권은 만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대로 된 정치의 정상성이 아니고 생산적 정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났는데 뭔가 달라진 결론이 있어야 그래도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당, 야당이 오늘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의 주목도도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남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생산적인 해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능성이 좀 이번 오찬에서 나올 가능성 얼마나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야당이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정쟁이라든지 정치적 흥정을 앞세우기보다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는 그런 마음을 야당이 갖는다면은 저는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전 정권 시절에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진 정치를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결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계속해서 발목 잡게 한다면 국민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윤석열 전 정권의 그런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의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야당은 이걸 방어할 힘이 없어요. 반대할 힘이 없어요. 국회에서 통과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만약에 국가 채무와 연결이 돼서 반대한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추경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가 채무에도 불구하고 부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 회복이 더 중요하다.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는 이걸 버틸 힘이 있지만 민생과 관련해서는 이걸 국민들이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을 살리자. 그리고 이게 내수를 진작시키고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수도 늘게 되는 거죠. 세수 펑크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수십조 났지 않습니까? 세수가 늘게 되면 결국은 국가 부채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정치를 좀 하겠다라는 뭐 새 정부의 그런 의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다수결의 원칙이라 그래서 입법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독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독재라고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을 제대로 관철시킨다면은 나라 빚이 1,300조가 되는데 빚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추경을 하되 그 추경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국가빚이 이만큼 늘었을 때 경제 성장률을 0%대에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합리적 분석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것이 아니죠. 지금 뭐 추경뿐만 아니라 아까 상임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모든 걸 다 여당이 가져가겠다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지금 입법
정부 자체로 볼 때는 아무것도 방어할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한다면은 뭐하러 밥은 먹고 만납니까? 결국 야당의 의견에 경청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선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소수의 의견으로서 야당도 지금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그중에 야당의 의견을 어디까지 들을 것인가, 이것도 역시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찬 회동을 앞두고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 주 화요일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일단 좀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의 탓이다라고 내탁 공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뭐 한판 그런 현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볼썽사나울 것 같아요. 24일부터 이틀간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증인 창구에는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5일 전에 송달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증인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여권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재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각을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의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인사 재청권을 행사를 해서 내각을 꾸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의 내각 재청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여권에서는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정부 여권에 치명타를 입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셈법이어서 결국은 뭐 팽팽한 그런 싸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결적 정치를 정말 더 이상은 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회에서 인준하는데 국민의힘이 방어할 힘이 있느냐?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 국회 의석이 167석이거든요. 범여권 하면은 190석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 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예. 없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그 인준을 막을 힘이 없는 야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라고 국민의힘이 의지를 불태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여당은 아무나 그 국무총리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차피 인준은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뭐 SK로부터 2억을 받고 이런 거는 지금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본인의 수익이 5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데 지금 본인이 5억의 빚을 가지고선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수익이 7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그 추징금까지 합하면 13억을 썼다라는 것인데 그럼 8억이 비는데 8억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고 본인은 이제 인준 청문회에서 24일, 25일 소명하겠다 그러는데 24일, 25일 소명하겠다라면은 지금 왜 소명이 안 되느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으로서 이거를 국회장에 가져가봤자 민주당이 이거 그냥 통과시키겠다 하라면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지금 후보자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법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5년 동안의 수익과 지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무슨 아빠 찬스라든지 또는 뭐 그 모친의 이름으로 된 빌라라든지 또는 본인의 학위와 관련된
칭화돼야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국무총리로서 그 국정을 통할한다라는 자격은 그 역량에 더해서 도덕성과 본인의 자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는 법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압박을 넣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문제 제기에 허위 사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증인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는 예. 일단 지금 여권에서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틀을 버티겠다라는 생각 아닌가 이렇게 가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